안녕 얘들아, 고세듀 지안쌤이야.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지문 한번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오늘은 좀 약간 과학 중에서도 행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문단 시작하는 말이 친구들 과학 시간에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수금지와 목토천해의 명. 근데 아마 친구들은 수금지와 목토천해까지만 외웠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수금지나 목토천해 명까지를 항상 암기를 했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는 태양계의 행성을 배웠었는데 이때 학생들은 행성명이라는 걸 이렇게 외우고는 했었대. 자, 그럼 과거의 학생들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수성을 나타내는 거겠지? 다음으로 금이 금성, 지가 지구, 화가 화성, 목이 목성, 토성, 천왕성까지 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태양계에 자리하는데 제일 마지막, 즉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명왕성이 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태양계 총 몇 개? 수금지와 목토천해의 명 총 9개였어. 이게 다 행성으로 인정이 됐었던 게 선생님 세대, 옛날 시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나 보다. 뭔가 변화가 있었나? 하고 봤더니 2006년에 국제전문연맹 총회에서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대. 아까 요놈 있지, 요놈. 명왕성이 행성이었다가 너 이제 더 이상 행성 아니야 하고 지위를 뺏겼대요. 그래서 오늘날 태양계의 행성을 이제 여러분 세대 때는 어떻게 외운다? 명이 빠진 채로 외우게 된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래서 총 8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76년 동안에 행성의 자리에 있었던 명왕성이 이제 행성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글은 우리가 막 외웠던 지구과학 시간에 관련된 행성 암기하는 앞글자 땄던 그 얘기들로 통해서 흥미를 좀 유발하면서 결국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일단 중심화제가 명왕성인데 명왕성의 어떤 퇴출이라고 중심화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나는 일단 이거 사실 이 문장, 이 표현 자체가 중심화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통은 내가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보통 내가 중심맞을 찾고 네모를 치는데 얘는 문장 전체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된 설명 대상, 중심 화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단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명왕성이 발견된, 이때 발견됐나 봐. 1930년 당시에는 행성이란, 뭐뭐란 뭐뭐다. 이런 거 우리 어떤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 자, 행성이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를 의미했었대. 자, 이 친구들은 근데 공전이 뭔지는 아니? 자, 우리 약간 과학 시간 잠깐 상식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자, 우리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행성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좀 그림이 이루어졌는데 태양이 가운데 있고 행성이 얘 주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공전이라고 알겠지? 참고로 그럼 선생님 전 자전이란 말도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자전은 행성이 스스로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공전은 내가 이렇게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어쨌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 이게 이 당시의 행성의 정의였대. 그래서 그냥 공전하기만 하면 다 행성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17세기에 망원경이 발명이 됐었대. 그때부터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성에 대한 정의가 썩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한 상태였대. 그냥 공전하면 다 행성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자, 19세기 초 여긴 이런 시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선생님 항상 시기, 어떤 시대 표현 나오면 이렇게 연도 같은 거는 꺽쇠 가로로 표시해 줍니다. 어쨌든 19세기 초 작은 천체인 세레스라는 게 발견이 됐었대. 자, 이 모호함과 관련된 사례거든요. 사실 얘가. 자, 얘는 발견 당시에는 어쨌든 얘도 뭐 주변을 도니까 얘도 행성의 지위다 라고 이렇게 부여를 받았었대. 자, 하지만 세레스 근처에서 얘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자
다시 그 지위를 박탈당했대. 왜? 너무 비슷한 게 많대. 얘를 행성으로 인정해줬더니 얘랑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얘도 행성, 얘도 행성, 얘도 행성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줬다 뺏은 거지. 그래서 명왕성도 근데 세레스와 같은 길을 가게 됐다. 이게 뭔 뜻이겠어? 얘도 부여받았는데 다시 박탈됐다 이 소리인 거죠. 알겠죠? 근데 뭔가 이유도 비슷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비슷한 천체들이 같이 뭔가 여러 개가 발견돼서 박탈됐다 했거든? 그럼 어디 한번 명왕성도 그런지를 이따 마저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문단 들어가 볼게요. 이미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발견 당시엔 어땠는데 알고 보니 어땠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견 당시엔 이런 줄 알았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오해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은 괄호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실제로 이렇더라에 해당되는 거에는 밑줄로 한번 표시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발견 당시에는 어떻게 여겨졌냐면요. 명왕성이 지구급 크기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었대. 근데 알고 보니 실제 크기는 어떻대? 천체 관측 기술의 발달로 알고 보니까 달보다도 작대. 완전 조금이었대. 그리고 또한 그럼 추가 정보, 비슷한 수준의 정보 또 나온다는 건데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가 아닐까?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나 봐. 근데 알고 보니 뭐겠어? 얘도 아니란 거겠지. 알고 보니 얼음과 암석의 혼합체, 얼음과 돌덩이가 섞여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낚였네. 그다음 게다가 또 뭔가 또 어떤 정보가 있나 보네. 부가적인 정보 뭔지 봅시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것도 시기니까 표시할게요. 이때 명왕성 궤도의 바깥에서 명왕성과 닮은 작은 천체들의 집단인 카이퍼 벨트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일단 카이퍼 벨트 용어에 동그라미 칠게요. 뜻은 앞에 꾸며주는 말이 다 알려주고 있죠? 얘랑 닮은 놈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벨트 같은 게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벨트 모양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다당 있는 거지. 그래서 너 명왕성 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행성으로 인정했는데 얘랑 닮은 놈들이 너무 많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행성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의문은 2005년 명왕성보다 조금 더 큰 놈이 또 발견이 됐대요. 얘는 에리스래요, 또 심지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해버리면 왜? 얘를 행성으로 치자 하면은 인정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봐봐. 에리스도 얘도 인정해야 되지. 왜? 얘는 심지어 명왕성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컸잖아. 근데 비슷한 천체 아까 뭐였어? 요거. 아까 카이퍼 벨트에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싹 다 그냥 행성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돼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왕성이라는 놈을 우리가 행성으로 인정해야 되나? 얘까지 인정하면 너무 많이 인정하게 되는데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야, 근데 이 상황 아까 위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우리 아까 바로 윗문단에서 명왕성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로 들었던 놈이 있었잖아. 걔랑 완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우리 바로 윗문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평소에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항상 괜히 그 앞 내용이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면 뒤에서도 그와 비슷한 길을 지금 이 제재인 명왕성도 똑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읽었다면 좀 더 글이 더 쉽게 금방금방 읽혔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문단 볼게요. 자, 아까 바로 윗문단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잖아.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했더니 너무 다른 애들까지 다 행성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지금 요 4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총회에서 태양계 행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대요. 그럼 이 새로운 정의라는 게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뭔가 좀 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만들었겠지. 아까 모호하다고 했었잖아. 그 위에서. 자,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행성은 첫째,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똑같네 아까랑, 그치? 근데 여기 뭔가 추가가 됐습니다. 둘째 봤더니 행성은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자신의 중력으로 구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왜냐면 천체는 크기가 크고 무거울수록 천체의 중력도 커진대. 그래서 둥근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얘가 질량이 조금밖에 없으면요, 스스로 둥근 모양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왜냐면 충분히 어떤 자기가 무게, 즉 질량을 가져야지만 중력이 생겨나고요. 요 중력이란 놈.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자기가 구형, 둥근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없었던 조건인데 추가가 된 거니까 좀 유심히 봤어야 되네. 자, 근데 둘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하고 또 나왔습니다. 셋째, 행성은 자신의 공전 구역에서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대. 자기 공전구역이 뭐겠어? 아까 그 태양이 있으면 여기 행성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공전이란 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공전이라고 했었지. 이 주변 구역이 공전 구역이겠죠. 어쨌든 이 공전 구역에서 충분한 중력과 지배적인 역할이 무슨 뜻인가? 부연 설명이 나와 있네. 행성이 공전하는 궤도 근처. 이 근처에서는 다른 천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우주에 뭐 얘네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행성은 이들 천체보다 월등하게 커야 된대. 이 주변에 여기 얘가 행성이라고 치면은 이 점점달이 다른 천체들이 있다고 쳤을 때 얘네보다 조금 큰 게 아니라 월등하게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행성이다라는 거야. 비슷한 애들 다 있으면 이게 무슨 행성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성으로 만들거나 또는 밀어낼 수 있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월등하게 크기가 커가지고요. 이 주변의 점점다리 애들은 어쨌든 충분히 내 주변을 돌게끔 위성으로 만들어버리든 또는 아예 쳐버리든 그럴 만한 힘, 즉 이런 걸 바로 중력이 작용하나 봐. 그런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래 행성이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성의 범위를 딱 명확하게 좁혀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그 전에는 그냥 뭐 태양 주변 도니까 우리 행성이라 치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면 다 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명왕성이 적당히 큰 것 같았어. 그래서 얘도 뭐 행성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술 발달해서 보다 보니까 주변 비슷한 게 너무 많고 좀 더 큰 놈도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정의를 다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명확하게 내렸고, 특히 보다 보니까 지금 핵심이 뭐야? 어쨌든 지금 중력이 여기서 나오고 중력이 여기서 또 나온 거 느껴지니? 그치? 지금 둘째, 셋째로 나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행성이란 건 자기가 어떤 충분한 무게로 인해 중력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구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자기 공전하는 그 돌고 있는 궤도 주변에 다른 쫌쫌따리 애들보다도 월등히 커서 얘도 어쨌든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얘네를 밀어내든 내 주변을 돌게 만드는, 즉 위성으로 만들어버리든 그럴 정도의 어떤 충분한 크기, 질량과 중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핵심은 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어쨌든 지금 이 문단에서는 새롭게 정의 내려진 우리 행성이 뭔지 그거를 쫙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단이었었네요. 자, 벌써 마지막 문단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의까지 살펴봤으니까 명왕성이 그래서 왜 퇴출됐는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유를 얘기해 주겠죠. 자, 새로운 정의가 아까 있었지. 자, 아까 새로운 정의에서 뭘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바로 세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고 이래서 퇴출됐구나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왜? 우리 아까 세 번째 요 기준 내용이 뭐였어? 바로 궤도 내에서 충분한 중력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상기해보면 첫 번째 기준은 태양 주변을 도는 건데 그거 오케이, 공전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은 스스로의 구형, 원 형태 있지, 공모양을 유지할 만큼의 중력은 명왕성도 갖고 있었어. 나는 뭐 스스로 뭐 혼자서 공모양 유지할 정도의 중력은 있었지만 근데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의 중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거지. 주변에 너무 비슷한 애들, 쥐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쫌쫌따리 천체들이 너무 많고 걔네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내 위성으로 만들어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중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
세레스, 에리스와 함께 외행성으로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명왕성이 퇴출되었는지, 행성에서 퇴출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 외행성, 쌤 얘도 뭐 행성이랑 글자 보는데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까봐 알려주는데 이 외가 한자 무슨 외냐면 난쟁이 외자야.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 이거 뜻이 뭐냐면 행성보다 조금 작은 천체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너는 행성은 아니고 그냥 좀 작은 외행성급 이렇게 좀 지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글 한번 싹 다 받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야, 우리 1문단에서 아까 중심화제 내가 명왕성에만 네모쳤니? 아니, 명왕성이 퇴출된 것입니다. 그 문장 자체 표현에다가 내가 네모를 길게 쳤잖아. 명왕성이 왜 퇴출됐는지가 사실 이 글의 중심 주제였어. 그래서 명왕성만 있다고 다 답이 아니야. 명왕성의 발견과 특징? 명왕성은 들어갔지만 이거 어떻게 발견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가 이 글의 메인 핵심이 아니었어. 이건 퇴출이라는 것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얘도 명왕성 있는데 그냥 명왕성이 아니라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즉 지위를 잃게 된 명왕성.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5번을 이렇게 답으로 골라줬으면 됐었어요.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 각 문단의 핵심을 잘 파악했느냐인데 1번. 자, 이 문단은 태양계 행성에서 탈락한 명왕성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3문단. 행성이 맞는지 의심되는 명왕성 얘기 해줬고 4문단. 그래서 이 명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서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라는 얘기 해줬고 마지막 문단에서 결국 세 번째 이유로 지위를 잃었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로 글이 진행됐는데 자, 이 문단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2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쌤, 행성이었다가 소행성으로 분류된 세라스 얘기했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중심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세레스는 왜 어쩌다가 얘기가 나오게 됐었냐면요. 우리 이 문단에서는 명왕성이 발견됐을 때 이 행성이 모호했다, 매우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레스라는 애는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행성이라고 생각했다가 박탈됐습니다 라는 예시로서 등장을 한 것이지 얘가 이 문단의 중심 설명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이 틀렸네 라고 골라줬으면 아주 잘 골라준 거였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명왕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아는 것은을 물어보고 있네.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1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건 이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달보다도 작은 크기의 천체다. 이거는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2006년에 외행성으로 재분류됐다. 이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지. 맞습니다. 4번, 에리스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다. 우리 에리스 얘기하고 있었고 에리스가 명왕성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했으니까 명왕성 입장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거 맞겠죠? 맞습니다. 자, 5번, 명왕성의 타원형 모양도 명왕성이 행성이 되지 못한 이유이다. 지금 이 글 어디를 봐도 타원형이다라는 얘기가 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혀 생뚱맞은 얘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5번을 틀렸다라고 골라줬으면 돼. 자, 아까는 야 행성이 왜 못됐어 결국에. 자, 얘가 구체적으로 왜 못됐는지는 우리 행성의 새로운 정의 세 번째 것 때문이었죠. 충분한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5번 핵심 내용에서 틀리게 선지를 만들어서 오답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틀렸다라고 골라줬으면 돼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서 적어보래. 자, 딱 보니까 보기 볼게요. 보통 행성은 충분한 베리리를 가져 자신의 베리리로 구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이거 딱 보니까 지금 구형의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어디 나왔었던 거야? 우리 4문단에서 행성의 새로운 정의에서 두 번째 조건, 둘째 조건 가서 빠르게 때려봐서 찾아봅시다. 자, 4문단 딱 갔더니 둘째 하고 읽어볼게요. 그대로. 행성은 충분한 질량을 가져 자신의 중력으로 구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대.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자기 자신 충분한 질량, 어떤 무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중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구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자신의 중력, 우리 아까 중력 2번이 나왔다고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관련된 거 이렇게 빈칸 뚫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중력으로 구형, 우리 공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2번째 조건에서 지금 빈칸을 뚫어서 핵심을 잘 읽었니? 하고 물어보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글 읽고 밑줄 치면서 분석하고 문제풀이도 해봤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